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만 시간 연구에서 개발한 왕초보도 빠른 시간 안에 프리토킹을 진짜 할 수 있게 해주는 10만 시간 영어 채널에 저는 원어민 사고방식의 기초를 둔 새로운 영어회 학습법을 연구하고 개발한 영어계 에디슨을 꿈꾸는 영디슨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로 문법 없이 원어민처럼 영어 어순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질문법이라는 비법의 심화 과정 중 필수 요소 뒤에서 짧게 질문하기라는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문법적으로 전치사를 활용하여서 문장을 수식할 수 있는 문장을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게 되십니다. 영어 문장 구성 요소. 영어 문장이라는 것은 긴 문장이든 짧은 문장이든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 요소, 서술어 요소, 필수 요소, 수식 요소, 덧붙인 요소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은 주어 요소, 서술어 요소, 필수 요소만이 있는 것이고 문장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수식 요소는 덧붙인 요소가 여러 가지가 붙으면서 문장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필수 요소인 목적어나 보어, 우리나라 말로 뭐뭐을 이 가로 끝나는 그런 말 뒤에 질문을 하여서 수식 요소의 어순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문법 없이 영어식 사고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이런 짧은 문장이 아니라 수식 요소가 들어가 있는 긴 문장까지도 영어회화에서 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문장 구성 위치별 질문표. 즉 오늘 할 일은 필수 요소 뒤에서 짧은 수식 요소의 어순을 잡기 위해서 어떤이라는 질문 하나를 통해서 문법 없이 영어식 어순을 잡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이해하기. 필수 요소 뒤에서 짧게 질문하기. 오늘 짧게는 어떤이란 말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떤이란 말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짧은 수식 요소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문법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의 수식 요소를 여러분들은 배우실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 보시면 우리는 받았다, 돈을 이렇게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필수 요소 뒤에서 끝을 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좀 더 수준 높은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막연한 명사, 필수 요소를 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인데 어떤 돈이죠? 상품들에 대한 돈. 즉 상품들에 대한 돈을 받았다. 그들은 고대한다. 자유를. 이 문장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짧게 어떤 자유인데 독재 정권으로부터 나는 들었다. 그 결과를. 그 결과라는 필수 요소를 궁금해하셔서 질문하십니다. 어떤 결과죠? 그 경기의 결과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수 요소 뒤에 어떤이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초등학교 5학년 영어가 아닌 더 수준 높은 중급 이상의 영어 회화를 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 아이스크림은 딸기 맛이 난다. 질문을 통해 영어식 어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 그 아이스크림은 동사, 맛이 난다. 서술어가 맛이 난다냐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진다 라는 동사가 달라졌습니다. 즉 맛이 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맛이 난다는 표현을 한다면 그 아이스크림은 딸기 맛이 난다. 주어 동사. 영어에 없는 형태고 한국어가 선호하는 자동사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형태를 기본 구조로 하고 삼형식 형태를 선호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대를 쓰는 것보다는 영어식 사고에 맞춰서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고 가장 중요한 영어식 사고 방식 중에 하나가 소유관계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무엇이 무엇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쓰길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이게 문장 구조가 바뀌는데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싶으신다면 제 강의 중 영어법 강의를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아이스크림은 맛이 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진다라는 영어식 사고로 바뀌었습니다. 가진다. 뭘 가지죠? 맛을. 근데 여기서 끝내면 주어, 동사, 목적어지만 제가 어떻게 하랬죠? 필수 요소 뒤에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식 요소를 연결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맛을 가지고 있죠? 딸기의 맛을 갖고 있다. 어떤 아이스크림이 딸기의 맛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그런 맛이 난다는 소리죠. 원어민적 사고에서는 맛이 난다라는 것을 걔가 그 맛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맛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냥 맛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그 아이스크림이니까 the ice cream 가진다 has 뭘 가지죠? 맛을 taste. 이때는 맛이라는 명사형입니다. 맛보다라는 동사 쓰인 게 아니라 그리고 딸기 이 의가 문법 단어이기 때문에 의에 해당되는 문법 단어는 of 뭐에? 딸기에 strawberries. 선생님 이 빨간색은 뭔가요? 이 영어의 이 빨간색으로 된 것들이 영어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에 해당되는 말이 더로 바뀌었고 의에 해당되는 말이 of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이런 한국어의 어순을 잘 잡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빨간색의 조사를 통해서 영어식 문법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 문법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강의 중에 조사법이라는 강의를 찾아보시면 어떤 한국어의 조사가 어떤 문법 단어로 바로바로 바뀌어서 내가 실생활로 바로 영어 회화로 만들 수 있을지 라는 것을 배우실 수 있게 되는데, 그 비법인 조사법 강의를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는 밀가루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 주어 잡으시고 마이크는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마이크가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지만 영어에선 제가 뭐라고 했죠? 영어에선 기본적 사고방식이 소유관계입니다. 마이크가 알레르기가 있다는 소리는 마이크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있다고 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영어식 사고가 들어갑니다. 뭘 가지고 있죠? 밀가루를 가지고 있나요?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나요? 즉 한국어에서는 밀가루에 대한 알레르기라고 두 가지 의미를 하나로 묶어버렸지만 영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하나로 묶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영어식 어순 잡을 때는 이 다음 말의 질문에 가장 적합한 거 하나를 먼저 잡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다른 의미 단위 하나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은 크게 향상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있느냐? 밀가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잘라서 구분해서 둘이 순서를 잡는다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냐? 밀가루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더 적합한 질문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연결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영어식 어순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문법을 몰라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 뭐뭐 있을지도 모른다. may 아니면 might인데 여기서는 might를 썼네요. might, 가지다, have, 뭐를 알레르기를, 특별하지 않을 때는 부정가사를 붙이기 때문에 on allergy, 밀가루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니까 to flour. 선생님 뭐뭐에 대한 about 아닙니까? 뭐뭐에 대한이란 말이 to가 될 수도 있고 about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전치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치사를 뭐뭐에 대한 about 1대1로 잡지만 영어에서는 그 전치사가 한국말과 똑같이 대한이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to로 바꿀 수도 있고 about을 바꿀 수도 있고 on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다른 전치사로 바꿀 수도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전치사가 어려운데, 그 전치사를 원어민 사고 방식에 맞춰서 제대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강의 중에서 전치사 강의가 몇 개 있는데 그 강의를 보시게 된다면 한국어가 똑같을지라도 원어민 사고 방식에 맞춰서 전치사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3번, 메리에 대한 그의 짝사랑 무한하다. 자, 주어 잡아볼까요? 자, 메리에 대한 그의 짝사랑.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묶어버렸지만 영어에서는 메리에 대한 그의 짝사랑. 주어가 메리에 대한일까요? 그의 짝사랑일까요? 그의 짝사랑이 주어고, 이 부분은 그의 짝사랑이라는 주어를 수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항상 주어가 먼저 나기 때문에 그의 짝사랑은, 그 다음에 질문하셔야 되죠. 어떤 짝사랑이죠? 메리를 향한, 메리의 대안이지만 여기서 메리를 향한으로 바꿨네요. 뭐뭐에 대해서 짝사랑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를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식 사고방식을 통해서 한국어의 대안을 향한으로 바꿨습니다. 이다, 서술어. 무한하다가 서술어가 아니라 무한한 상태 이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동사 서술어 이다를 골랐습니다. 어때? 무한한 상태다. 영어로 바꿔보시면 his unrequited love, 어떤 사랑이죠? 뭐뭐를 향하니까 for her, 그녀에 대한 is endless 라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훈련하기, 더 많은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에 대한 치료법은 지금 개발 중이다. 자, 주어 잡으실까요? 자, 일단 치료법이 주어죠. 어떤 치료법이죠? 막연한 명사가 나오면, 즉 필수 요소가 나오면, 필수 요소는 주로 목적어 보호 자리에 명사류 형태로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얼마든지 주어에도 필수 요소인 명사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명사류란 명사의 종류로 명사, 대명사, 명사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나왔고 그것을 궁금해 하셔야죠. 필수 요소가 나왔는데 막연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궁금해 하시면 어떤 치료법이죠? 암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 중이다니까 동사는 있다. 어디에 있죠? 개발 아래에 있다. 언제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어를 바꿔보시면 일단 치료법, a cure, 뭐뭐에 대한, 이 뭐뭐에 대한이 여기서는 치료법인데 암을 염두에 두고 만든 치료법이기 때문에 뭐뭐에 대한이란 말이 여기서는 뭐뭐를 생각해 두고 만든 이라는 전치사 for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한이 about이다 라고 1대1 대응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로 영어 회화의 초급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를 더 잘하고 싶다. 그럼 전치사를 꼭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뭐에 대한 뭐뭐를 생각해 봤을 때 for cancer, 있다, is, 어디에 있죠? 개발 중이라는 말은 개발 중이다라고 현재 진행형을 쓸 수 있지만은 영어식 사고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아래에 있다, 어떤 상태 아래에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언더를 장소적 의미로 진짜 책상 아래에 있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어식 사고에서는 단순히 장소로만 국한두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아래에 있다 라는 식으로 영어식 사고에서는 상황을 확장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다, under development,
개발 상황 아래에 있다. 즉 개발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영어식 사고입니다. 그래서 언제? 지금 now. 2번 그 멋진 선물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내가 전하고 싶다고 해서 한국어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했는데 영어에서는 당연하더라도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한다. 전하고 싶다. 한국어에서는 전하고 싶다가 하나의 동사처럼 묶여버렸지만 영어에서는 전하는 것을 하고 싶다. 즉 원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 구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원한다. 뭐 하는 걸 원하고 싶죠? 표현하는 것. 즉 우리는 고마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고마움이라는 게 뭐 물건이 아니라 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영어식 사고에서는 뭐냐? 내가 걔한테 표현함으로써 걔한테 내 고마움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한다라는 표현을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걸 하고 싶어요. 뭘 표현하고 싶죠? 그 멋진 선물을 표현하고 싶어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구별해서 먼저 순서 잡아야 된다 그랬죠? 얘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멋진 선물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고마움을 표현하겠죠. 선생님이 또 소유격 썼네요. 한국어에서는 소유격을 문맥상 알 수 있다면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영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소유격을 알 수 있으면 무조건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마움 표현하고 싶죠. 궁금하죠? 필수 요소가 나면 항상 궁금해하세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요? 어떤 고마움? 그 멋진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영어를 바꾸시면 나는 I 원한다, want. 뭐 하는 거 원하죠? 표현하는 것이니까 표현하는 것을 해당되는 단어가 to입니다. 그래서 to express 나의 고마움을 my gratitude 뭐뭐에 대한 for the lovely present. 3번 나는 친구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일단 주어 잡으시면 나는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렸죠? 친구를 잊어버렸어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일단 이름을 잊어버려야겠죠? 근데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내가 말하려는 그 친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그를 붙였습니다.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이름이죠? 내 친구의. 이것도 내 친구겠죠? 남친구 이름 잊어버리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래서 나는 I 잊어버렸다. forgot. 그 이름은 the name. 어떤 이름이죠? 내 친구의 of my friend.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4번 가방의 가격은 너무 비쌌다. 일단 주어 잡으시죠? 가방일까요? 가격일까요? 자, 그 가격은 어떤 가격이죠? 궁금한 필수 요소 나오면 주어 자리도 목적어 자리도 상관없죠? 물어보세요. 어떤 가격이에요? 그 가방이. 당연히 지금 내가 지금 살려고 있는 그 가방이겠죠? 이 가격도 일반적인 가격이 아니라 내가 살려는 그 가방의 가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명사류가 특정화가 돼버린다면 이렇게 양쪽 다 영어로는 더를 붙여서 특정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쌌다가 서술어가 아니죠. 비싼 상태이었다니까 비동사 잡으셔서 이었다. 어땠어요? 너무 비싼 상태였다.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만드시면 그 가격은 the price. 그 가방의, 의가 of, 그냥 가방 아니죠. 그 가방이죠. the bag 이었다. 시제 과거 비동사 was. 너무 비싸다. too much expensive. 5번 이것은 우리 집 현관 열쇠다. 주어 잡으시죠. 이것은 열쇠다. 현관 열쇠다 할 때 이 다가 동사죠. 열쇠이다. 그러니까 이다. 뭔데? 우리 집입니까? 현관입니까? 열쇠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은 우리 집 현관 열쇠라고 세 개의 단어가 그냥 확 묶여버렸는데 영어에서는 단어 명사끼리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영어에서는 이렇게 명사가 2개 이상 묶일 때는 전치사를 활용해서 순서에 맞게 나열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뭐냐? 뭔데? 이것은 우리 집도 아니고 현관도 아니고 열쇠예요. 그러니까 먼저 열쇠를 잡으셔야죠. 그 열쇠. 왜 그 열쇠죠? 방금 설명드렸죠? 아무 열쇠가 아니에요. 우리 집 현관 열쇠. 그거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쇠인데 어떤 열쇠냐? 내 앞문. 즉 현관이라는 말은 어려운 한자어인데 영어로 쉽게 풀었으면 뭐죠? 현관이 앞에 있는 문이 현관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한자어는 영어로 만드실 때는 쉽게 풀었어라. 이게 또 중요한 영어식 사고입니다. 내 앞문의 열쇠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만드시면 이것은 this, 이다는 is. 그 열쇠니까 the key. 네 앞문에 할 때 이때 전치사는 of도 아니고 to를 쓰게 되는 겁니다. to 어디? 내 앞문 my front door. 6번 그는 항상 설탕과 크림을 넣어서 커피를 마신다. 자, 주어 잡으시면 그는 부사가 먼저 앞에 있습니다. 항상 마신다. 설탕과 크림을 마실까요? 커피를 마실까요? 커피를 마시죠. 근데 여기서 소유격 좋아하니까 그의 커피를 마신다. 근데 그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궁금해 하세요. 어떤 커피죠? 설탕과 크림을 넣어서니까 넣어서 해당되는 동사를 찾아야지 풋을 넣을까 고민하셨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설탕과 크림을 가진, 즉 이 커피가 설탕과 크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커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 감정에서는 넣어진 커피라고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이 커피가 이 설탕 크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커피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사물이 사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꾸시면 he
항상 always 마신다 drinks. 그의 커피를 his coffee 가지다는 have를 생각하셨나요? have 말고 간단하게 전치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다는 의미의 전치사 with sugar and cream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7번 여성과 남성 간의 전쟁은 아직도 전 세계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전쟁일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얘를 꾸며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주어부터 잡으세요. 전쟁인데 궁금해 하셔야 되죠. 어떤 전쟁?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 남성과 여성이 한 명대 한 명대 싸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남성도 여성들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 일어난다. 여기 일어난다니까 일어난다는 동사를 써서 occur를 써야 되는 happen을 써나 고민하실 텐데 여기서는 이다 비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다 어때? 아직도 붙어있는 중이다. 즉 무슨 소리냐?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국어의 동사를 하나의 동사로 할 수도 있지만 be 플러스 전치사 명사 형태로, 즉 이 전치사를 사용해서 동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붙어있다. 전쟁에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럼 무슨 소리일까요? 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사용했습니다. 어디? 세계 주변에서. 전 세계랑 세계 주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변에서 바꾸시면 전쟁, 특별한 전쟁이죠. 얘랑 싸우는 거니까 the war, 뭐뭐 사이에서 전치사 between men and women 아직도 붙어있는 상태이다. is 아직도 붙어있는 still on 어디서? 세계 주변에서 around the world. 그들 중 한 명은 파티에 가야 합니다. 주어가 그들일까요? 한 명일까요? 한 명이겠죠. 궁금해하세요. 필수 요소 뒤에 질문하시면 어떤 애들이죠? 그들 중에 한 명이죠. 서술어 가야 합니다. 어디 가야 되죠? 그 파티에 가겠죠. 그냥 파티가 아니라 얘들이 꼭 가야 되는 바로 특별한 파티, 그 파티에 가겠죠. 한 명이면 one, 그들 중에니까 뭐뭐 중에를 전치사 of, 그래서 of them 가야 한다, must go 해야 한다라는 전치사 should, must 중에서 강력함을 나타내는 must를 썼습니다. must go 그 파티에 to the party. 9번 마이크는 자기 팀원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 마이크는 신뢰가 없다. 신뢰가 있다 없다. 우리는 자꾸 있다 없다로 표현하기 좋아한다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어에서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소유관계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있다 없다로 보지 말고 가지고 있지 않다 소유관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이크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걔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다. 뭘 가지고 있지 않죠? 팀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뢰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궁금해 하시면 돼요. 어떤 신뢰죠? 자기 팀원들에 대한. 그럼 여기서 자기 팀원이라고 한국어는 하나로 묶었지만 영어는 또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멤버들에 대한 신뢰죠.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멤버냐? 그의 팀에. 즉 우리나라 말은 팀원이라고 했지만 영어는 뭐죠? 원이 멤버들, 어떤 멤버들? 자기 팀의 멤버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두 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들, 사람들, 그래서 다른 멤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팀. 어떤 멤버들이냐? 그의 팀에. 그리고 자기지만은 이 자기가 누구예요? 마이크지 않을까? 그의 팀이겠죠? 그래서 그의 팀에 대한 그 영어를 바꾸시면 마이크 가지고 있지 않다. doesn't have 머리 신뢰를 confidence. 다른 멤버들에 대항할 때 in the other members. 뭐뭐에 대항할 때 이번에는 in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그 멤버들 안에 들어가야지 신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in the other members 그의 팀의 of his team 라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어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식 어순을 무보 없이 원어민처럼 잡을 수 있는 비법인 질문법 심화 과정의 필수 요소 뒤에서 짧게 질문하기 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그 강의 외에도 영어에서 가장 필요한 영어식 사고어인 영화법과 영어식 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사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70여 개 이상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실전 강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영어에 프리토킹 하실 수 있도록 좋은 강의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